자, 이런 칼럼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호중, 구치소의 시간, 그리고 카르페디엠. 사회적 문제로 너무나 거대해져 버린 김호중 사태. 당연히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끝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이죠. 김호중, 이제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스타에서 손가락질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되어 엄청난 스포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의 팬으로서 나는 그가 선처를 구걸하거나 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팬들의 그의 노래를 믿듯 그 안에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기 바란다. 나는 노래 부르는 김호중을 좋아한다. 그는 노래를 참 잘한다. 마음을 노랫가락에 실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축복받은 능력이다. 그가 집중하여 노래를 하면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운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 것 같다. 그가 부르는 인생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온다. 또 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 사고가 나기 몇 주 전 예능 프로그램 미우새에 김호중이 나왔다. 나는 그가 집에서 거의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발목이 불편했던 것이다. 공연하다 보면 가끔씩 발목에서 소리가 나고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다고 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정으로 어떻게 살고 있길래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사는가? 젊고 에너지가 있으니 견디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분명 번아웃의 증거였다. 저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 그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닌데. 생각을 바꿔보면 구치소의 시간도 꼭 나빠 보이진 않는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듯 불이 나게 현장을 떠난 것을 보면 그때 그 시간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짓말들, 그가 얼마나 초조했고 두려워했으며 무서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느라 두려움을 다룰 마음의 힘을 놓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카르페디엠 같다. 흔히들 현재를 즐겨라 라고 번역하지만 그것이 어찌 먹고 마시고 놀라는 말이겠는가?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끌어들여 현재를 오염시키지 말고 현재에서 답을 구하고 현재에 머무르라는 뜻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말이에요. 이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좋은 인상을 주려 노력도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욕하면 욕을 먹고, 울고 싶으면 울고, 답답하면 심호흡을 하고, 졸리면 자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감정들이 어떻게 찾아왔다가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그저 관찰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감정들을 붙들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려고도 하지 말기를. 언제 그가 그렇게 밤의 어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는가? 밤의 어둠을 침묵과 함께 조용히 잠드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러다 보면 구치소의 시간도 마음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김호중에 대한 진심 어린 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팬 아닐까요? 제 영상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몇몇 사람들보다 이렇게 김호중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그 시간마저 배움의 시간으로 바꿔라. 진심 어린 사죄와 진심 어린 뉘우침을,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응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연예인을 응원하는 진짜 팬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김호중 사태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았겠죠. 아쉽게도 저런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김호중에 대한 민심은 나락을 치고 말았습니다. 김호중 없이 가보자고 시즌2 29일날 첫 선을 보인다. 바로 예능방송이죠. 안정환 씨와 홍현희 씨가 함께하는 전국민 친구되기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가보자고 시즌의 기존 멤버로 김호중 씨와 개그맨 김용만, 허경환 씨가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가 이 MC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김호중 사태가 터지고 나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김호중이 이제 방송가에 자리 잡기는, 복귀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앞에 제가 저런 칼럼을 말씀드린 이유는 김호중이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갔을 때 그나마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고 저렇게 진심 어린 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팬심만이 있지 않습니다. 악화된 팬심도 있죠. 악용되는 팬심도 있습니다. 스타에게 투영된 대리 나르시시즘, 맹목적 숭배를 부르게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쭈쭈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의 특징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호중 사태가 보여주듯 스타를 쫓는 팬들에게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충성하며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일들을 말하곤 하는데요.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악용되거나 악화된 팬심은요, 진짜 팬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바라봐집니다. 많은 각고의 전문가들은요, 김호중 사태를 심각하다, 굉장히 큰 범죄다,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후 문서 작성 변경, 현장 훼손, 큰일 난다라고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 구속이 됐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수사 중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찰, 검찰 측에서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사고 이후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하도록 했으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맥주를 산 정황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죠? 이번 사태의 구속까지 된 결정적 이유는요, 바로 증거인멸과 괘씸죄가 매우 많이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사태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런 넘어갈 만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 한두 개의 거짓말도 아니며 한두 개의 증거인멸이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증거인멸과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김호중이라는 이 괴물 사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호중에 대한 손절은요, 끊임없이 방송가와 광고계, 공연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유는 대중들에게 손절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김호중 사태는요,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김호중이 이제 대중들에게 연예인으로서 돌아오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지금 남아있는 19일까지의 주말을 빼고 나면 며칠 남지 않은 그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한치의 거짓 없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감춘다고 해도 결국 검찰 측에선 찾아낼 거고요. 본인이 아무리 거짓말로 가린다 한들 대중들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김호중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이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이 사법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법조계가 난리가 났어요. 일단 도망쳐. 음주운전, 사법방해 대책이 절실하다. 법꾸라지를 막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가지고 김호중법 논란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이 김호중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호중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보면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음주를 하는 비양심적인 태도까지 처벌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5대 사법 방해 행위를 엄벌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은 익숙치 않은 사법 방해죄인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크게 처벌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검 측에서는요, 사고 이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결국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이 점을 굉장한 법의 공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법을 입법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거죠.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명 김호중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사법 방해죄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법에 대하여 방해를 한다,
꼼수를 핀다는 얘기예요. 사법 절차에 작정하고 은폐와 은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사법방해를 하면 3년 이상 또는 30년 미만의 징역형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는 1만 달러를 부과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김오중법이 발의가 된다면요, 사실 이 전관 예우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김오중이 선임한 이 조남관 변호사, 검찰총장 대행직까지 맡았던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사실 이 조남관 변호사가 김오중 옆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 법에 꼼수를 쓰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김오중법까지 발의하겠다라는 저 대검찰청의 또 검찰총장의 의지를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조남관 변호사가 끝발이 좋고 능력이 좋고 지인 인맥 전관 예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김오중 사태의 형량을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많이 쳐줬을 때 집행유예 정도를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김오중의 호화정관 조남관, 사회적 무리사건 변론 송구, 억울함을 잘 챙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번 김오중 사태의 본격 사법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호화전관을 고용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오중 옆에 정말 멋진 호위관처럼 서 있었던 조남관 변호사가 아직까지는 큰 힘을 썼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데요. 이 경찰 측에서도 사실 정문으로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때의 모습만 봐도 이 전관 예우가 작용하지 못했을 정도다라는 건 김오중법이 발의될 거다, 검찰총장이 나서서까지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건 이번 김오중 사례를 통해 사법방해죄까지 적용을 하며 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큰 카테고리로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법체계 전체가 김오중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오중 본인이 더 이상 거짓말이나 진심 어린 사죄가 없는 거짓말로 점쳐진 거짓 진술은요, 이제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가 그만큼 많았었던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김오중에 관한 기사는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오중 본인이 지상파 3사 모든 방송사에서 손절을 당했고 그야말로 손절 굴욕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본인의 선택이 결국 이런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벌써 날짜는 지나서요, 19일까지 불과 5일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5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가 있죠? 주말에는 웬만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19일이 수요일이니까 15, 16 이틀을 쉬고 빼면은 금요일 14일, 월요일 17일, 화요일 18일, 이렇게 3개의 날짜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일 날은 이제 구속 종료가 되는 날이죠. 물론 여기에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그냥 출소하는 거냐, 보석금 내는 거냐, 아니면 법원에서 막는 거냐, 뭐 확실한 건 이날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김오중 본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유치장에서도 하루 종일 잠만 잤었다라고 했기에 지금 구치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빼고 평일 일과를 하면서 검사를 통해 수사를 받거나 변호인을 대동하여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그 시간을 제외하곤 잠을 자거나 오로지 휴식 시간을 취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만약 징역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김오중 본인 아마 구치소에서 나오기는커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보석금, 석방 같은 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구치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깜빵이라고 불리우는 교도소로 직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오중 본인이 얼마나 지금 가슴 졸이고 있을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불과
김호중 본인이 얼마 전까지 당연하게 누렸었던 스타로서의 활동 내역들입니다. 김호중의 공식 SNS 계정인데요. 이때 보니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보니까는 사실 얼마 전에 소속사를 이제 떠나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배우도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요, 이 김호중에 대한 무지성에 가까운 팬들의 추종 응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가셔서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콘서트 예매했는데 취소하려니 수수료를 10만원 넘게 하라고 하는데 제발 콘서트 좀 취소해달라. 양심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응원 댓글 다는 사람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나도 괜찮은 거 맞지? 와, 팬들이 더 정신 못 차리네. 구속이다. 김호중을 응원합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다. 김호중님 안녕하세요. 절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자신감 잃으면 안 되고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돌아와요. 여전히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들과 김호중에 대한 무지성에 가까운 옹호론을 펼치는 극성 팬들의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김호중의 사례가 이 팬덤의 어떤 치부를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과거 아이돌 그룹에게 많이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최근 중장년층 분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응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현명하신 대다수의 분들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고 따끔하게 혼내실 수도 있지만 몇몇 소수의 극성 팬들이 이 김호중 사태를 더욱더 최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택시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김호중 본인이 끝나고 말하겠다. 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추가 송치 이런 기사가 났을 때도요. 어떤 말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김호중 본인이 검찰로 송치되는 와중에도 사실 아시다시피 이 택시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9일날 이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나왔던 것이 바로 저번 달 5월입니다. 그러니 지금 6월 14일이 되고 있으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죠? 근데 이 당시 때 택시기사분은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전치 2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차량 안에 택시기사분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정차했던 차를 김호중의 차가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그 도로가 아주 세게 달릴 수 없는 도로였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나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뒷목 잡게 되죠. 어딘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택시기사분 나이대가 상당히 나이가 좀 있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좀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김호중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이걸 보면요. 이 택시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미 경찰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가해자가 하지 않습니까? 소속사에서 합의 제안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대중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도 김호중 본인이 분명히 이 택시기사분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의 제안도 들어오지 않았고 처벌 불원서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전했는데요. 이 처벌 불원서가 뭐냐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즉 처벌을 불원한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가 바로 처벌 불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분에게서 이런 사례가 접수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피해자인 택시기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사고를 냈으면 뭐 합의를 하던가 제대로 된 사죄를 하던가 이런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김호중이 한 2주간의 행적은요
거짓말 플러스 거짓말 플러스 증거인멸 플러스 증거 은폐. 그것은 곧 구속으로 이어졌다. 어찌 보면 시간 타이밍상 소속사도 빠르게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김호중 본인도 아무래도 구속이 됐으니 뭐 입장 표명하기가 난감했을지도 모르지만 다 핑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되어 있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얼마든지 편지를 쓰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뭐 기자들을 통해서든 기사 한 줄 정도라도 낼 수 있잖아요. 택시기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뭐 연락을 드렸다라던가 차후 연락을 드릴 거다라던가 아니면 소속사 입장에서 그걸 해주던가 해줬으면 해줬다고 말을 하던가. 그런데 그런 내용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영치금 2억을 줬고 택시기사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를 봤다. 이거 뭘까요? 당연히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은땡땡땡 대표적인 가짜뉴스 유튜브 채널이죠. 이 가짜뉴스 썸네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완전 헛소리죠. 지금 택시기사분과 합의했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 처벌 불원서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호중 본인이 썼다라고 하는 손편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본인이 이 편지를 통해서든 뭐 소속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든 이 택시기사분인 피해자분에게 합의를 제안하거나 죄송하다라는 사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편지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우리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들이다. 지금껏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거친 세상과 마주하며 당차게 지내왔지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당차게 지내왔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불안함을 우리 가족들로 인해 지울 수 있었습니다. 많이 오진 않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남았지만 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항상 기죽지 말라고 해주셨던 가족분들이 계셔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 호중이를 아름다운 눈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요.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잠시 쉼표를 찍으려 합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고 함께 이 시간을 살고 있어 영광입니다. 제 옆에 늘 계셔주세요. 김호중 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손편지는 어떤 분들이 뭐 구치소에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활동을 쉬는 시기에 이렇게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적혀져 있는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당당한 한 명의 남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가릴 수 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단계는 훌쩍 넘어섰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10일이나 구속수사를 연장시켰을 정도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하더라도 대중들과 하늘과 땅이 알고 있는 만큼 김호중은 정말 팬들을 사랑한다면 진실된 모습을 보이며 진실된 사죄로서 대중분들에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상파 3사에서 퇴출이 됐고 뭐 녹화본이 사라졌고 이런 얘기 우리가 모두 알겠는데 왜 이거 계속 강조해서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 뉴스 기사를 낼 게 없어서 언론사들이 이런 기사를 내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와 방송사들은 밀접한 관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연예부 관련된 언론사면 더 방송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실제로 MBN의 저녁 뉴스 방송에서도요. 김호중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지상파 3사 모두에서 퇴출이 되고만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다 라면서 이야기를 쭉 보면 KBS, SBS, MBC 과거 출연본 영상을 모조리 삭제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방송에서 다시 볼 수가 있을까? 글쎄요, 뭐 한시적 출연 정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한시적 출연 정지라고 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범법죄라는 거는 범죄자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송 3사가 계속해서 김호중에 대한 모든 방송분을 삭제 조치를 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실제로 김호중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입장의 방송국과 언론사의 행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호중 본인이 19일이면요. 이제 구속 기한이 만기가 됩니다. 뭐 보석 신청을 해서 출소를 할 수도 있고요. 보석 신청을 안 하거나 또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한다면 보석 신청 자체가 반려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기각 처리가 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 김호중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방송사로의 복귀는 이제 너무나 멀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본인이 다시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하고 그런 복귀 생각보다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2년 뒤, 3년 뒤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김호중이 징역형을 살지 않고 그냥 집행유예,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빠르면 1년 안에도 충분히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방송국까지 발을 들일 수 있느냐? 우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의 방송국들의 모습인데 의외로 전참시와 라디오스타는 아직 생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상파 방송에서 사실상 퇴출을 당한 김호중.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 라디오스타, 선을 넘는 녀석들, 그리고 SBS의 판타스틱 패밀리, 강심장 리그 등 김호중의 출연분에 대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것도 어떻겠습니까? 조만간 다 삭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에서 김호중의 흔적은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이며 KBS와 MBC가 먼저 손절을 하자 이제는 SBS까지 전부 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고계도 손절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호중이 모델로 활동 중이었던 홈케어 브랜드는요. 광고 영상을 비공개했고 자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모조리 삭제했으며 편의점도 김호중의 메뉴를 출시할 것을 전면 취소했고 건강식 브랜드 역시 김호중의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손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 일방적으로 연예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뺑소니를 일으킨 형사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광고주들이 다 이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 영상 제작 비용 이거 찍었으면은 뽑아 먹어야 되는데 뽑아 먹지 못한다는 거죠. 사진도 마찬가지고 김호중 메뉴도 개발하고 있고 출시 직전이었는데 취소가 됐고 건강식 브랜드의 광고 영상도 또 취소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작 비용과 진행 비용, 마케팅 비용 전부 다 위약금으로서 김호중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125억의 성금을 받은 공연도 제대로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저런 수많은 위약금들 아마 김호중 본인이 이때까지 단기간 내에 모았던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이요. 한순간에 저런 위약금을 대체하다가 점점점 탕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이번 김호중 사태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적 시각과 검찰과 경찰 측에서의 시각도 굉장히 날카롭게 변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똑같아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한 뒤에 며칠 지나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여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셨다. 그러다 보니 결국 현장을 도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 가수 겸 배우 출신인 김정우 씨가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팬미팅도 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법적인 사각지대가 김호중 사태를 통해 한 번 더 드러나게 되면서 만약 저 김정우 씨가 김호중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절대로 팬미팅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던 커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죠.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개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사태의 재판 결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이 또 저와 같은 유튜버들, 언론 기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조회수만을 뽑기 위해서 물론 그 이유도 포함이 되겠죠. 언론사라고 해서 기사 내고 돈 안 벌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문제가 커지다 보니 김호중의 소속사는 아예 폐업 수순을 밟고 있으며 거기 있었던 연예인들이 모조리 다 회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김호중의 절친에 가까웠던 가수 영기,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이후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다경 씨와 다정한 온누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가수 영기 씨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3번이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수 영기 씨에 대한 이 재조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글쎄요. 파급력이 없는 건지 이 영기 씨에 대한 이야기는 별다른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보니까 이 정다경 씨와 온누이다라면서 영상을 공개했고 흥넘치는 무대에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가수 정다경 씨 역시 댓글로 멋지다라고 환호를 했는데 사실 이 가수 영기 씨 음주운전 과거 이력뿐만이 아니라 알다시피 안성훈 씨와 김호중 씨, 영기 씨 세 사람의 이 의리를 자랑했던 모습들이 뉴스 기사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 나올 때도 응원을 왔다라며 함께 이 안성훈 씨와 가수 영기 두 사람이 와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어떤 분들은 방송 때문에 함께 산 거다, 또는 같은 소속사라서 그냥 컨셉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 가수 영기 씨와 함께 활동할 때는 이 지원 사격을 해주는 영기 씨에게, 안성훈 씨에게 김호중 팬 측에서도 정말 의리의 사나이들이다, 너무 멋지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같이 동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트바로티 김호중 인기 폭발에 연기가 질투했다. 구독자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톤 올라간 구독자의 목소리에 나랑 통화할 때랑 다르다. 김호중과 통화하기 위해 연기라는 장치를 이용한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장난까지 쳤을 정도로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유튜브까지도 함께 동시에 활성화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기 씨도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고 이미 소속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사에서도 훈훈한
삼형제 안 닮았지만 훈훈하다 라면서 이 세 사람의 케미를 상당히 응원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수의 팬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사태는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영기 씨 입장에서는 사실 엮이고 싶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훈 씨 역시 이제 조만간 9월달이면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김호중 곁에서 떠나게 되겠죠. 결국 자신의 거짓말과 실수, 조작 은폐들로 인하여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김호중이 등장했었던 웬만한 방송 프로그램의 모든 방송사는요, 김호중 자체를 아예 삭제 조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은 김호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이 처사가 상당히 아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많은 법조계의 인물들이 김호중의 징역형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많은 혐의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김호중 본인이 선임한 이 변호사의 역량이 엄청났다라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음주운전을 한 모든 피의자들은 그 조남관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홍보 효과마저 입증시킬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번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호중 본인의 낚시하고 있는 장면에서 보이는 요 손목에 감긴 시계 보이십니까? 이미 이 당시 때도 김호중은요, 롤렉스라고 하는 굉장한 명품 브랜드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호중에 대한 과거를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남달랐어요. 예전에는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불러 생계가 힘들 만큼 돈을 못 받은 적도 있다. 공연에 초대되어서 가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언젠가는 주겠지라고 하던 것이 1,000만 원이 되었고, 자신의 생계가 힘들 만큼 돈을 못 받은 적이 많았다. 몇 년간 결혼식 축가도 부르고 동창회, 운동회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악가로서 파바로티를 따라한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스타킹부터 시작하여서 성악가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어느덧 본인은 대중들에게 잊혀졌고 결혼식 축가를 부르기에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계가 어려울 만큼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사실 미스터트롯이 대박을 치게 되면서 김호중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노래를 불러 생계를 이어나갈 만큼 힘들었다라고 말한 것이 2020년, 불과 4년 전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쯤에 미스터트롯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김호중의 손목에는 이렇게 롤렉스라고 하는 명품 시계가 감기기 시작했고,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를 낸 차량을 봐도 벤틀리라고 하는 무려 3억 원이 훌쩍 넘는 SUV와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에서 지내고 있으며 콘서트 한 번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글쎄요, 안 걸린 건지 안 한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찌됐든 예전에는 없던 시절에 음주운전이라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벌고 나서 심지어 여자를 불러 앉히고 마시는 그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고 각종 증거를 은닉해버리고만 이 김호중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자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칼럼이 올라왔어요. 그런 김호중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덤 시대에 죄와 벌이 있다라고 해요. 도스토옙스키의 이 명작 죄와 벌이라는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죄와 벌이라는 오랜 공식이 최근 들어 와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광적인 팬덤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가짜뉴스 등에 의해